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은요, 좋든 싫든 환경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.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.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흔적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? 그 원칙부터 실제 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어떤 사업이든 크든 작든 결국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의 열쇠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죠. 그 해답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겁니다. 자, 우선 이 평가가 어떤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원칙이 우리나라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. 네, 이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요,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4단계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전에 딱 두 가지 개념만 확실히 잡고 가면 되는데요. 바로 환경 측면과 환경 영향입니다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. 측면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영향은 그로 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공장이 전기를 사용하는 건 원인이죠. 그 결과로 천연자원이 고갈되는 게 바로 결과고요.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, 바로 여기서 모든 평가가 시작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4단계 프로세스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?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, 우리 회사에 어떤 활동을 평가할 건지 딱 정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열 처리 공정, 이렇게요.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적인 원인들, 즉 측면을 샅샅이 찾아내는 겁니다. 뭐 전기 사용이나 폐수 배출 같은 것들이 있겠죠.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원인들이 어떤 결과, 즉 영향을 낳는지 파악하고요.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영향들이 얼마나 심각한지,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평가해서 이건 정말 시급하구나 하는 것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. 수처리 시설을 예로 들어볼게요. 시설을 운영하면서 전기를 사용하는 건 원인이죠. 그 결과로 에너지가 소비되고요. 또 폐수를 배출하는 건 원인이고 그 결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겁니다. 어때요?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원인과 결과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? 자, 지금까지는 원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그럼 이런 원칙이 실제 법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요?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. 바로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법이 다루는 건 이름 그대로 건설 폐기물인데요. 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.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그 양이 5톤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. 그럼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?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단순히 쓰레기를 잘 버리는 법이 아니에요. 오히려 버려지는 것들을 자원으로 다시 보자는 거죠.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또 재활용을 해서 국가 자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자는 게 이 법의 핵심 정신입니다. 이 법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. 관련된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아주 촘촘하게 설계됐다는 점이에요. 공사를 주문한 발주자, 직접 공사하는 배출자,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처리업자까지 이 세 주체에게 각각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 거죠. 말하자면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. 그럼 이 복잡한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? 바로 이 순환골재를 만드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건설 폐기물을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라요. 이걸 잘 가공해서 특정 품질 기준을 통과시키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다시 쓸 수 있는 자재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폐기물이 귀한 자원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인 거죠. 자,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법률 사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제 환경 문제를 관리하는 건요, 더 이상 귀찮은 비용이나 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걸 잘하는 기업은 리스크는 줄이고 자원은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니까요.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산업 혹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환경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.